ADHD 약 평생 달고 살아야 하나요? 약을 먹으면 거기에 의존하게 될까요? 마약류라는데 정말 안전한가요? 이런 질문들 혹시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ADHD를 가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5년 넘게 약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ADHD 약물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ADHD 약을 처방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마약류로 분류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약국에서 이거 마약류라서 신분증 확인해야 해요 라고 말을 들으니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의문들이죠. 이거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 중독되는 건 아닌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의사면서도 막상 환자 입장이 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벌써 5년이 넘게 복용하고 있는 지금에서야 그때의 걱정들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약과 같은 건 아니거든요. 쉽게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감기약에 들어있는 코데인도 마약류로 분류가 되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ADHD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중독을 일으키거나 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뇌의 안정적인 성숙을 도와준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제가 5년 넘게 복용하면서 직접 경험한 걸 말씀드릴게요. 처음 효과적이었던 용량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ADHD 약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독성 약물과는 작용 기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마약류에서는 사용할수록 용량을 늘려야 같은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메틸페니데이트는 그런 뇌성 성향을 보이지 않거든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주에는 정말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잘 먹던 제가 한 끼를 걸러도 별로 고프지 않고 식욕도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오고 심장이 좀 빨리 뛰는 느낌.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엔 이게 맞나? 계속 이럴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 진단해주신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적응 기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저도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을 하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중요한 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용량 조절이나 다른 약물로의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완치라. 이 단어가 참 애매하죠. 제가 환자분께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안경을 쓰면 잘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죠. 그렇다고 안경을 1년 쓴다고 해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안경을 왜 계속 쓰냐면 안경을 쓰면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니까예요. ADHD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으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머릿속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일상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돼요. 성인 ADHD의 경우에는 이미 청소년기를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으시죠. 약에 의존하지 말고 의지력으로 극복해봐라. 이런 말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에 의존하지 말고 의지력으로 혈당 조절해봐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ADHD도 뇌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상태거든요. 저도 진단받기 전까지는 내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책을 했었어요. 하지만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것도 중요한 오해 중 하나예요. 약물 치료가 마법은 아니거든요. 약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지만 그 위에 자신만의 시스템을 쌓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몫이에요. 저도 약을 먹기 시작하고 나서 비로소 메모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투두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스케줄러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약물이 그런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준 거죠. 이건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꼭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까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알리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ADHD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ADHD 있다는 걸 숨기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환자분들께 더 많은 공감과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거예요. ADHD 약물 치료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 때문에 도움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저도 5년 넘게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부주의 증상이 많이 개선됐고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들도 서서히 좋아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ADHD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ADHD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신경학적 상태일 뿐이거든요.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ADHD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